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텐스토렌트는 웜홀이라는 AI 칩을 설계할 때 짐 켈러가 HBM을 쓰지 않고 그래픽용 DRAM이라든지 뭐 LPDDR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가정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이제 텐스토렌트 같은 식의 이제 NPU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네. 그러면 HBM의 수요는 조금 기대 이상으로 많이 커지기는 또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돼야죠. 이게 돼야.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이 가정을 바탕으로. 이런 칩이 많이 나온다 이런 거는 출시가 많이 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한 놈만 성공하면 되지. GPU 회사도 역사에서 여러 놈이 있었지만 엔비디아 하나가 지금 다 해먹잖아요. 심지어 AMD도 손가락 빠는 거고 지금. 네. 왜냐? 이런 거는 하나만 성공하면 어차피 수요는 이따만큼 뜨거든요. 이런 칩이 많이 출시되는 건 의미가 없고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텐스토렌트로 했더니 학습이건 추론이건 몇십 배가 빨라져야 돼요, 뭔가. 그러면 이런 그 삽질이 말 그대로 프로그래머의 삽질이죠, 이거는. 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엔비디아 칩으로 학습 돌리면 어떠냐 하면요. 데이터 로딩하고 GPU 학습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이 HBM에 데이터 들어갈 때도 그냥 저는 로드 이런 거를 예를 들면 호출하면 그냥 데이터 로드 해라 그러면 HBM 안에 알아서 다 써지고요. 그 GPU에서 계산해라 그러면 GPU로 알아서 잘 넘어가요. 네네네. 잘 넘어가서 하여튼 제가 원하는 숫자 100만 개를 곱하는 거 이런 거 결과값이 빡 튀어나오죠. 네. 이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엔비디아의 칩이 HBM도 잘 통제해요. 근데 제가 텐스토렌트 칩을 쓰려고 하면 요 데이터 위치도 제가 지정을 해야 돼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입력해야 될, 제가 추론해야 될 뭐 사용자의 그 질문을 넣어야 되고, 뭐 두 번째는 첫 번째 인공지능 층 들어가고, 두 번째 층 들어가고, 세 번째 층 들어가고, 이런 거를 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엔비디아 칩은 대충 잘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어떤 특정 목적에 맞게 그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그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되고. 야, 재밌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얼마 전에 이제 짐 켈러도 우리나라 방문해갖고 현대차 비롯해서 몇 군데 이제 뭐 투자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 반도체의 신이라는데, 반도체의 전설이라는데, 그래서 막 투자한다고 하고. 근데 약간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거네요. 그러니까 투자 받는 대상이 이거를 쓰려고 해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투자 받는 대상이, 그러니까 투자하는 대상이 투자하는 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현대차나 정말로 하이닉스나. 이걸로 추론이건 학습이건 돌린다는 사람이 이거를 투자하는 게 의미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뭔가 AI로 나아갈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그 뭐 웜홀이 됐던 이런 텐스토렌트의 반도체를 사서 쓰는 게 맞다. 예를 들면은 그 테슬라도 처음에 하드웨어 3.0 나왔을 때 기존의 엔비디아 솔루션이랑 비교했을 때 자사 인공지능 성능이 21배인가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자체 설계. 근데 예를 들면 현대차가 드디어 자신들의 그 자율주행용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봐요. 그 테슬라처럼 자율주행 박스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그거를 만든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어떤 인공지능으로 차를 움직일지 결정 났다는 거죠. 뭐 그 정도로 이제 잘 돌아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이 엔비디아 솔루션을 해봤더니 자기들이 돌리고 싶은 AI가 안 돌아갈 수도 있죠. 엔비디아가 제안한 엔비디아 칩이 줄 수 있는 성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짐 켈러 칩을 이렇게 해보니까 뭐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걸로는 될 것 같다. 그러면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으니까.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죠. 이거 자기들 토큰데 이게. 그렇죠. 아니 근데 또 이 회사들은 뭐 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할 텐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칩들은 현실적으로는 되게 요 안에도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엔비디아용으로 그 프로그램을 짜면은 여기 제가 짠 예를 들면 파이토치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가 여기 프로그램 쓰면 알아서 얘네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다 들어가요. 제 엔비디아용 칩을 할 땐 제 프로그램 이렇게 하나 쓰면은 끝나는 거야. 근데 이 텐스토렌트 칩은 여기 들어가는 프로그램 이런 데 들어가는 애들도 제가 하나씩 짜줘야 되고 여기 메모리 위치도 지정해줘야 되고 이 전체 돌아가는 바깥에 또 역시 파이토치 프로그램 또 있어요.
근데 요런 데 프로그램 들어가는 건 기존에 인공지능 연구하던 애들이 하던 영역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예. 이런 거 엠베디드 하는 사람 영역에 가깝지, 요게. 기존 인공지능만 하던 회사들이 봤을 땐 되게 뻑적지근한 녀석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안에. 예. 난생 처음 보는 애가 들어가 있네. 심지어 안에 있는 것도 암도 아니고 써본 사람 별로 없는 리스크5가 들어가 있죠,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쓸 수 있는 회사는 정말로 이런 프로그래밍 잘하는 회사가 써야 될 거예요. 특히나 칩 초반이라서 요 안에 뭐 도움받을 프로그램도 많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얘는 벌써 짜야 되는 프로그램이 한 종류가 더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약간 리스크가 있네요. 리스크5를 바탕으로 한 리스크가 그렇죠. 있네요. 발음이 그러니까 리스크인 거죠. 근데 이것도 인공지능을 해본 회사, 인공지능 반도체 좀 다뤄본 회사가 써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공지능 다루는 사람들은 사실 반도체를 안 보고 그냥 짠다니까요. 그건 엔비디아가 다 해결해줬어요, 원래. 근데 이제 이런 칩은 처음에 쓰려고 하면 특히나 요 안에서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그래도 한 F3 자동차는 운전해본 사람이 F1을 몰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어느 정도는 맞추면 그리고 왜 F1 같은 경우에는 핸들에 모든 그렇죠. 조작이 여기 다 버튼 달려 다 달려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걸 어느 정도 맞아. 해본 사람이 F1을 몰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저 승용차 운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F1에 앉으면 사고 나는 것처럼. 이제 짐 켈러 칩의 다음 단계는 그래서 요 조그만 리스크5 말고 큰 리스크5를 또 옆에 붙이는 건데. 네네네. 이미 우리 요런 디자인 한번 봤어요. 그 AMD의 MI300A인가 그거 네네네. 보면 CPU랑 자기 GPU를 같이 묶어놓은 게 있어요. 네네. 세트로. 예, 그거랑 똑같아요. 거기서 AMD CPU를 리스크5 설계로 바꾼 게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얘들. 이름이 뭐냐? 예, 그랜델이네요. 그랜델로 가면 요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저렇게 되면은 어떤 기능이 어떻게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AMD도 왜 이렇게 CPU를 붙여놓은 제품을 만들었었냐 하면 예. 이게 실제로는 GPU 쪽에 그 텐서 연산만으로 안 되고 예. CPU가 하나씩 복잡한 걸 해줘야 돼요. 인공지능 구동할 때. 예를 들어 활성함수 중에 몇 개 이런 거는 그거랑 뭐 사전 찾기 이런 몇 개가 있는데 CPU가 해줘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인공지능 돌릴 때. 고차원적인 거. 예,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다가 잠깐 CPU한테 도와줘 이런 식으로 던져요. 그럼 이렇게 답이 오죠. 그거를 리스크5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여기에 제가 암을 넣건 X86을 넣건 안 될 건 없어요, 사실. 넣으면 되죠. 예. 이거 칩 성공하면 여기다가 X86 넣어줘 하는 사람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저는 기존에 예를 들면 엔비디아 칩을 썼는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어요? 인텔 X86에서 돌아가면서 엔비디아 쿠다 코어랑 통신하는 식으로 프로그램 써져 있죠. 그대로 쓰려면 X86이 좋죠, 여기. 우리 거 조합은 인텔 엔비디아 조합이니까 저 예. 옆에도 X86을 넣어줘 이런 예, 식으로. 분명 가능할 거예요. 안 될 거 없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요 리스크5가 리스크5 생태계에서 성공할 경우 네. 큰 영향을 끼치는 녀석은 요건데 요 안에 리스크5 쓰는 거랑 여기 리스크5 쓰는 거는 의미가 많이 달라요. 그래요? 여기 들어간 거는 리스크5라는 생태계 솔직히 말하면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몇십 줄, 몇백 줄짜리 코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요 안에 아주 복잡한 거 안 들어갈 거예요. 그냥 작은 방. 예, 그 숫자 예를 들어 한 20 몇 개 정도 동시에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예. 뭐 신호등 같은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거는 빨간 불이면은 들어오지 말고 뭐 노란 불이면은 여기서만 데이터 들어오고 어떤 불이면 여기서만 들어와라. 이런 거 통제하는 녀석이 들어가요. 이 안에 있는 건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녀석이죠, 실제로. 제가 아무리 여기서 좋은 소프트웨어 요 안에 넣어봤자 누가 가져다 쓰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갈 프로그램은 실제로 일하는 프로그램들. 그 좀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돌아가겠죠. 고차원적인 걸 해야 예. 되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칩이 처음 나왔을 때 여기에 최초에 탑재될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 거냐가 큰 문제인 거죠. 성능 측면에서도. 성능이야 비슷하겠죠. 얘가 좀 더 좋을 수도 그래요? 있죠. 근데 현대 CPU는 결국 말씀드렸지만 리스크5, ARM, X86이라는 건 인간으로 따지면 CPU가 영어를 쓰냐, 한글을 쓰냐, 네. 일본어를 쓰냐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네네네. 근데 언어들도 좀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은 주어 다음 동사가 바로 나오고 행동이 바로 보인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 영어는 I love you 하면 나는 사랑한다 바로 나와. 네. 여기 맥락 잡히죠. 근데 한국은 나는 너를 이렇게 가잖아. 너를 뭐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특정 말에서는 이제 의미 전달이 살짝 늦을 수 있는 것처럼 요 명령어 사이에도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CPU한테 바라는 건 끝까지 가면 다 뭐냐 하면요. 예. 덧셈 잘하고 뺄셈 잘하고 곱셈 잘하고 나눗셈 잘하고 두 값을 비교 잘하고 비교 잘해서 조건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제어해 주는 거 이런 걸 기대해요. 빨리 잘하는 거. 예. 오. 여기서 영어에서는 비교가 컴페어고 한글에서는 비교라고 하고 일본어를 모르겠네. 뭐 그렇게 쓰인 차이인 거예요, 그 안에서. 재밌다.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게 재밌으면 예.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 예. 약간 그 양자물리 실컷 들어놓고 그렇죠. 예. 이해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예. 이해하면 이거 틀린 건데 이런 것처럼.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아니 왜냐면 이제 항상 신문 기사상으로 보면 이게 뭔 말인지 그냥 막 예. 써놓은 것 같은 느낌만 들고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옆에서 해설을 해주시니까 이제 신문 기사를 볼 때 조금 더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텐스토렌트 칩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좀 한 방향으로 좀 극단적인 느낌도 있고 이제 그 중간 단계 칩들이 좀 많죠. 예를 들어 AMD 칩 같은 건 네. 사실 언어만 다른 엔비디아 칩이라고 보는 게 옳죠. 언어만 다른 엔비디아 칩. 그러니까 GPU예요. 그냥 사실은 GPU인데 AI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못 먹은 GPU일 뿐이죠. 인텔 GPU 가우디도 똑같아요. 네. 그냥 이것도 엔비디아 칩이랑 크게 다르지 않겠죠. 뭐 안에서 설계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있고 CPU랑 통신은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본질은 그냥 일반적인 GPU예요. 요런 형태로 움직여요. 형태는 비슷하고. 예, 이렇게 그 칩에다가 데이터 넣으면 알아서 칩의 HBM이랑 통신해서 그럭저럭 잘 돌아간다. 요런 컨셉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건축물일 수는 있는데 네. 그게 국제 표본이 됐느냐, 예. 생태계를 잡아 먹었느냐 이 차이. 예, 그러니까 이건 선제적으로 그 자리에 이제 돗자리 깔고 앉았냐 아니냐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스토렌트 칩은 돗자리는 못 깔았죠. 예. 돗자리 아예 못 깔았으니까 예. 아무리 짐 켈러가 그 설계의 신이라고 해도 요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결국 곱셈기, 덧셈기, 뭐 메모리 컨트롤 이런 게 잔뜩 들어갈 건데 짐 켈러가 아주 갑자기 그 동일한 실리콘 면적 안에서 곱셈기 성능을 20배씩 올릴 수는 없어요. 곱셈기는 모두가 설계할 수 있고 덧셈기도 설계할 수 있고 연산장치 다 설계할 줄 알거든요, 사람들이. 네. 모두가 설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조막조막한 요소를 10배, 20배 개선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마치 제가 지금 냉장고를 만드는데 전기 효율이 10배 좋은 냉장고를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전 세계 냉장고 순위 차이는 있겠지만 몇 프로 차이 날 거잖아요, 사실. 네. 왜냐하면 냉장고의 핵심 부품이 압축기나 이런 것들이 원리가 다 알려져 비슷하니까. 있으니까요. 예. 요 안에 있는 곱셈, 덧셈 이런 것도 다 원리가 알려져 있어요. 예. 어떻게 설계하면 된다는. 그렇죠. 아무리 이제 이 짐 켈러가 설계의 신이고 반도체 이쪽에 뭐 최강자라고 해도 요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 중에 이미 원리가 알려진 녀석을 엄청나게 개선할 수는 없어요. 뭐 그건 피할 수 없죠. 그러네. 왜냐하면 이 부동소수점 연산기 이런 건 역사가 30년이 넘었거든요. 굉장히 옛날부터 만들어 왔던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개의 것을 개선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개선을 하고 싶은 것이냐, 이 칩은. 메모리 때문에 요 만들어 놓은 이 연산 장치들이 노는 거를 많이들 봤어요. 인공지능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노는 시간을 줄이면 동일한 연산 장치 개수로도 효율이 2배 늘어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노는 시간을 줄일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짐 켈러식의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정도로 데이터 흐름을 컨트롤하면 된다. 이 정도로 컨트롤하게 해주면 결과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메모리랑 칩 사이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TPU 안에서 한 데이터 단위를 계산할 걸 다 시키고 메모리로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짐 켈러 입장에서는 HBM 메모리가 못 따라오고 있는데 이 GPU가 놀고 있는 걸 그렇죠, 꼴보기 예. 싫었다. 맞아요. 그 노는 꼴을 못 봤던. 예, 이제 GPU를 안 놀게 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은 HBM을 쓰는 거죠. 야, 재밌습니다. 예.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 반도체의 신, 반도체의 전설 짐 켈러 이러면은 예. 사람들이 또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뭐 본인도 몇 차례 인터뷰를 통해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게 과연 사람들한테 얼마나 제대로 네. 이해가 됐을까는 좀 의문이었거든요. 저도 그거를 이해가 잘 안 됐었고. 설명하시려고 할까요, 이거? 사실 이 설명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지금 이거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는데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제 저는 문과고 네. 작가님은 이과고 반도체 개발도 해보셨고 인공지능 저는 이제 개발도 반도체 해보셨고. 개발을 했다기보단 공정. 쓰는 사람이죠. 음. 그거를 그리고 써서. 공정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 아니요, 저는 그 검증 쪽이죠. 검증. 소프트웨어를 많이 봐서 아는 거예요, 반대로. 아. 그 조금 SOC 그 펌웨어도 보고 해서 이런 걸 아는 거에 가까워요. 검증 쪽에 계셨고 네. 또 AI 스타트업도 하셨었고. 검증 수단으로서 이제 반도체 자체를 좀 빡시게 만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안에 제조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거 막 살펴보면서 이제 외부 칩이랑 상호작용 이런 걸 좀 봐야 됐어요. 그리고 참 그 직전에 내셨던 책 이름이 AI 혁명의 미래? AI 혁명의 미래. 예. 그것도 또 나온 지 이제 몇 달 됐습니다만 예. 여전히 볼 수 있는. 네, 뭐 많이 아직은 사랑해주죠. 있으니까. AI 혁명의 미래. 예, 어쨌거나 저는 이제 이 짐 켈러 칩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이게 진짜 좋은 칩이 뭐냐 이런 문제. 지금까지 짐 좋은 켈러가 칩의 개념. 성공하는 칩, 좋은 칩은 뭐냐. 지금까지 짐 켈러가 설계를 성공시켰던 곳들은 잘 보면은 AMD에서 라이젠 설계하고, 네. 근데 이 라이젠 자체는 진짜로 동일한 그라운드에서 인텔이랑 예. 동일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놓고 성능 좋은 칩을 만드는 대결을 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인텔과 AMD 모두 동일한 X86이란 언어로 된 방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깔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에서 설계만 성공하면 이 칩이 성공해요. 성능으로 비교해서. 예, 기존의 인텔 프로그램 다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그 암 쪽 애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갔을 때도 그냥 기존의 스마트폰에 돌아가던 게임이랑 뭐 온갖 앱들이 다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미 그 뒤에 칩의 설계만 잘 돼 있어 이 칩을 사줄 사람이 있는. 수억 명 있는 케이스죠. 예. 근데 이 텐스토렌트 칩은 어떠냐? 아. 칩의 성공 자체가 최초의 소프트웨어 하나를 내가 같이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야, 훨씬 더 어려운 도전인 거네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80년대에 나왔는데 88년, 9년 이럴 때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인텔을 저쪽에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로 떠오르는데 30년 걸렸죠. 네. 그런 정도의 갭인 거예요. 엔비디아 90년대 아니에요? 88, 뭐 90년대 뭐 큰 차이 안 나겠죠, 어떻게 하건. 근데 거진 30년이 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있을 예, 때까지. 예. 그리고 엔비디아랑 인텔의 위상을 바꿔놓은 건 뭐예요? 사실은 인공지능이죠. 근데 그 인공지능 누가 개발했어요? 엔비디아가 개발한 건가요? 캐나다에서 개발했어요, 최초로. 처음에 예. 예. 캐나다 무슨 토론토 대학이었나? 예, 네. 토론토, 그 사이파 이런 데서 이제 몇십 년 연구해서 결과가 나온 거죠. 정확한 이론이 나왔는데 그 이론을 CPU로는 돌리기 힘드니까 GPU로 구동한 거라고요. 네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엔비디아가 좋대라는 소문이 쭉 돌면서 싹 돈 거죠. 이 텐스토렌트도 비슷한 과정을 가야 되는 거죠. 아하. 심지어 인공지능이 아니어도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이런 칩은. 네네.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죠, 사실. 인공지능도 이게 잘 돌릴 수 있죠. 굉장히 잘 짜면 효율이 좋을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캐시 들어간 데이터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니 굉장히 효율이 좋아질 거라고요, 이런 거.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그래서 내가 이 최대 성능을 2배 끌어올리는 게 정말 우리 회사 2배 좋아지느냐 문제인 거죠.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예. 엔비디아 설립은 1993년인 걸로. 내 나이가 더 많네. 이거 바로 잡아야지 안 그러면 예. 이제 또 바로 이제 댓글이 달리거든요. 아, 정인성 작가님 통해서 또 오늘도 명쾌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거에 아마 가장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에. 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정인성 작가님은 사실 이제 이과와 문과를 연결시켜주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네. 더 좋았습니다. 가장 어렵기는 했어요, 솔직히. 예, 어렵기는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뭐 두 네. 번 보면 돼, 뭐 까짓 건 뭐 2시간밖에 안 되는 거. 근데 어렵습니다, 원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자리 쉬운 게 있습니까? 이게 그 자리 잡은 녀석 하나를 쫓아내려면
많이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이 못 챙기는 게 요런 거구나.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시도해야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칩들은 다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인공지능 그 이론 쪽에서 어떤 발견이 일어날진 모르죠. 예를 들면 제일 안 좋은 케이스. 지금 수준에서 발전이 딱 멈춘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챗GPT가 답변 하나 하는데 1초 걸린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텐스토렌트 칩을 했더니 0.1초 만에 됐어요. 근데 이거 사용자한테 영향이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치면 그냥 대답하는데 여기 논문 요약해줘야 하는데 1초 만에 대답 나오는 거랑 0.1초 만에 나오는 게 큰 차이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한테 큰 의미는 없지만 뭐 자율주행이 됐든 아주 고도화되는 시스템에서는 그래도 빛을 그런 볼 데서 수 있는? 대박이 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그런 들면 성공 사례. 제가 어떤 로봇이나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게 사례들을 쭉 봤더니 한 0.5초 내외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엄청 많았다. 그러면 이때는 반도체 자체 성능을 놓고 써볼만 하죠. 근데 그런 발견이 없으면은 왜 쓰죠? 막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되게 아직은 모르는 곳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정인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